삼천당 제약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8% 증가, 영업이익은 130.6%가 감소해서 영업손실 1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8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등 해소 대립 또는 나중에 한번 제약이론 에세이를 통해서 한번 재인식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스루풋 관리회계 손익과 원가 관리회계 손익은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6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0.8%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무려 30.4%나 더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 재고가 더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 이익이 더해지기 때문에 매출이 별로 증가를 못했으면서도 영업이익 주는 것을 캄프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떨어지는 거 사실이고, 매출 총이익률 2.2% 하락했고 판매관리비는 7.6% 상승해 버리니까 영업이익은 17억 7,8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72.3%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9%나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0.0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를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부문 쪽에 보면은 기타 손실이 172억 원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전순이익이 173억 원이 나왔고 당기 손실이 173억 원이나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 핵심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영업과 생산은 본업에 고분분투하는데 재무투자로 큰 손해를 보았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주요 손실이다. 그러니까 본업을 열심히 물론 했겠지만은 여윳돈을 가지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여기 우측에 네이버 지식백과에 했습니다만은 이런데 돈을 너무 투자를 많이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평가 손실로 인해 가지고 영업 적자를 크게 냈습니다. 어쨌든 스루풋 회계는 이 재무 쪽에는 터치를 안 하고 관리회계 영역인 영업 그 이익까지 이 원가 회계하고 좀 비교를 하는 거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매출은 962억 원이나 나가는데 매출 재료비는 98억 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요게 0.2%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율보다 0.6% 마이너스 증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래서 스루풋이 0.9% 증가했고 스루풋율도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864억 원까지 그렇게 스루풋이 이익이 났는데 운영비용이 더 높아요. 883억 원. 현장 가공비가 479억 원, 판매관리비가 404억 원, 비용 부분이 너무 운영 경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이 0.98, 1 이하면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손실로 18억 7,800만 원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130.6%가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0 거의 7억 원이 더 많이 그 영업 이익이 감소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흑자라고 하더라도 스르프 관점에서 보면은 적자라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그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재고가 매출이 크게 증가 안 했는데 재고가 크게 증가했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것이 44억 6,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그 차이액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재고자산 명세에서 이것이 이제 그 정확한지 44억 6,600만 원이 그 검증이 되는지 살펴보면은 WCA 증감액은 여기 이 44억 늘어났죠. 그러면 비성분 쪽에서는 비성분은 이제 별도로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요게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위에 거는 이렇게 이제 그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거죠. 근데 비성분은 기초에서 기말을 뺍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역으로 나와야죠. 이게 똑같이 해서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총 제조 비용 차이가 이 차이는 총 제조 비용 차이하고 일치를 합니다. 3억 천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엇인지 재고자산 명세로 봐가지고는 뭐에 해당하는지 전혀 추적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여기에 불투명합니다. 3억 원 가까이 나가는 건 평가 충당인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되고요. 이건 현금 흐름표 할 때 검증하는 거니까 자관 잔잔하게 틀리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이 매출 재료비하고 운영 비용하고 디커플링을 하는데 운영 비용은 향후 운영 경비라고 표현을 바꿀 생각입니다. 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회사는 표현하고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에 보면은 상품이 있죠. 그러면은 그 상품의 매입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표현은 또 없습니다. 요런 게 이제 잔잔하게 좀 눈에 밟히고요. 그래서 어쨌든 A, B, C를 더한 매출 원가 재료비는 61억 4천만 원으로서 35.3%나 크게 감소를 했어요. 운영 비용은 11%나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그리고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비율이 82%로 0.9%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0.9% 하락했어요. 여기에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PQ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증감 명세에서의 차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 또한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밝힐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는 오차가 있다. 이것만큼은 밝힌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합니다. 이것을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67억 8,600만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67억 8,600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5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11억 8,4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느냐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그거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 조정액이 11억 8,400이요. 이 금액이 꽤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금액은 맞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어차피 좀 맞춰야 되겠죠.
운영 비용에 있어서 어, 25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9.6% 금액 증가했고 직원 수는 22명이 증가했어요. 평균 1인당 연봉은 한 8,3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중견기업 이상 그 급여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뭐 별로 약한데 월급은 튼튼히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3.6% 임금 인상률로 산출이 되고 외주 가공비가 19.7% 너무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약품을 만드는데 의약품을 만드는데 외주 가공비가 뭐 이렇게 뭐가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이 외주 가공이 많다는 얘기는 간접적인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뭐 직영으로 한다면은 이제 직영 생산직 직원들이 더 많아져야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판매비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8.3%, 65억이 집행이 됐는데 8.3%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2.8회전으로 0.5회전 하락했어요. 그리고 슬픈율은 거꾸로 0.6% 조금이지만은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은 32.5%에서 26.3%로 6.1%를 감소시켰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0.9% 0.9배로서 내려갔습니다. 매우 크게 내려갔고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재고재선 회전율은 하락을 하고 스루픈율은 뭐 조금이라도 더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역방향이면 이렇게 분식회계 개연성 하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그 증거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수량으로 보더라도 회전율이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 요거는 그 분식회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 원재료 가격이 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그 반증 추론을 내는 것은 이제까지 1, 2차 그 추론을 한 것은 하락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증을 위해서는 반대의 그 추론을 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모순인데 그거 모순을 해소할 수 있으려는지 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 하락이 아니고 뭐 대부분 원재료 가격도 동결입니다만은 이 그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좀 부족했습니다. 단순 평균을 냈는데 전년도에 여기 그 어, 록소프로펜 소듐 하이드레이트 이것이 1.2%그 인상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28.6%가 크게 올랐는데 이때 이제 재고로 넘어오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년도는 어쨌든 뭐 평균 단순 평균으로 39.3%가 증가했었고요. 제품 가격은 올해 뭐 두 가지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 거꾸로 내려간 게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어느 정도 입증되나 판매 가격은 하락 분목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증이 되기까지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조건표로 작성해 본 건데 원재료 평균 상승률을 단순 평균 자체가 좀 뭐 가중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영양, 가격 이 변동 압박률은 0.2%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공비도 0.7% 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은 0.9%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가격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회계 가정은, 그러니까 반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빠진 게 상품이 또 있어요. 상품도 좀 알아. 그 가중 평균을 해야 정확한데 공시되는 데이터의 한계들이 이 원재료 단가하고 매입 액 표현하는 거하고 매치가 잘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1260억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우에 계획상으로는 22억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77억 이익이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3분기까지 연속해서 30% 재고가 계속 늘어난다면은 77억 6,700만 원까지 이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재고를 30%를 줄인다고 하면은 적자 38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 비율이 너무 매우 높아가지고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슬프 관점에서는 1220억 원, 원가 회계보다 약간 싸게 10억 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요 스루폿은 적자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만 목표를 해봤는데, 일단 뭐 어림셈으로 계산했어도 8억 5,500만 원이 적자인 것으로 그렇게 그 계획이 되는데, 이걸 극복하는 길은 재고 회전율을 그 실적에 비해서 한 6.3% 노력을 못 하겠는지, 그 노력을 해가지고 4회전까지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12조 9,634억 원, 2천억 가량 매출을 1,200, 1,300원 가량 매출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6억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듯이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스루프트계 기준은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 틀려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스루프트 회계에 의한 예가는 좀 적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인디언 전통적인 회계 평가 지표로 봤을 때 판매 가격은 판매 전략상으로 12억 6,740, 282원짜리 노비를 전쟁에서 사로잡은 어, 그 노비를 그 뭐 이 그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주의가 좀 허술어졌네요. 어쨌든 어, 스루폿 계획을 세우는 데는 전체 금액을 어, 이 실적은 이 스루폿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로서 적자였는데 계획 자체를 0.5% 정도, 그게 쉽게 적자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요 정도 선까지 계획한 게 12억 2천, 아니 1220억 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고 회전율을 4회전까지만 성공을 한다면은 6.3%도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60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희망찬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한 것이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스루풋은 어떤 형태를 나타내냐면, 통계적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크게 감소했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어, 조금 마진을 조정하는 계획을 세웠어도 원가회계보다 판매액가는 낮게 나왔습니다. 이 통계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스루폿 에세이를 하면서 TIOE가 그 경영자 평가지표 순이익과 투자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이 두 가지만 이 제약이론 에세이에서는 언급을 하고 또 현금 흐름도 언급을 하고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 대체해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여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 그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잉여 현금 흐름은 그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이 있고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98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면은 주주가 477억 원을 추가로 돈을 냈는데, 들어왔는데 마이너스로 표현된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그 돈을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별도로 유상증자에 의한 게 아니고 전환권 행사에 의해서 477억 원의 자본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부채, 전환사채에서 줄어가지고 레버리지율이 26.3%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하고 주주 잉여 현금 흐름하고 더한 것이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의 유출인데, 378억 9,800만 원이 그 잉여 현금 흐름이 그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집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 410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로서 주가는 7만 800원으로서 연초보다 2만 7천원 상승했고 장부 가격 대비 무려 914%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주식회사 소화가 3.8%, 윤대인 씨가 6.9%, 외국인이 6.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